독해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출제자하고 대화하며 독해하기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제자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글쓴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세요. 너무 뭘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글쓴이. 너무 글쓴이하고 얘기를 하세요. 글쓴이하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랑 얘기를 하세요? 출제자하고 얘기를 하세요. 글쓴이 얘기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귀를 열어야 될 사람은 출제하신 분 얘기,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이 어렵지만 문제는 쉬운 경우는 많아요. 자, 뭐가 어떻다고요? 지문은 어려운데 문제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지문을 막 읽으려고 하면은 막 굉장히 이렇게 뭐 낚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나보러 뭘 하라 그랬는가 출제자가. 그리고 출제자가 선택한 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열심히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독해가 어렵다는 건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역시 이제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돼요. 예. 어차피 거기서 시험장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는 다 풀고 나서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과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무시하고 요점만 보시라고요. 되게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뭐만 보려고 하세요? 요점만. 어차피 이건 내 수준에는 어려운 지문이에요. 나 아니라 딴 애들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요점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전문적이다. 그러면 이 전문적인 애 어차피 누구에게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그때도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세요. 역시 요점이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핵심이 뭐냐. 그다음에 선택하기 되게 길다. 그러면은 이제 지문은 안 읽어도 선택하면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문을 안 읽고도 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문을 아주 조금만 읽어도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항을 안 읽고 답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선택항이 길다면 더 지문을 조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문을 읽다가 진을 다 빼요. 선택항이 안 읽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지문을 읽다가 완전히 진이 다 빠져 선택항은 무슨 글자 단어만 보이지 단어와 단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들 속에서 의미를 뽑아낸다는 건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근데 지문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면 선택항에 올 때는 단어로만 보인다고요. 의미로 안 보이고. 그래서 선택항이 길면 길수록 더 빨리 선택항으로 와주셔야지 돼요. 자, 그런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주제 찾기 이런 건 쉬운 것 같지만 둘이 남았는데 둘이 이거냐 저거냐 이게 하여튼 어떤 문제건 간에 둘이 남으면 그때 해야 될 일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둘이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둘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는데 자꾸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본문에다 집어넣으면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계속 그렇다고요. 그러지 말고 둘이 어떻게 다른지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논리성 문제를 푸실 때는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얘가 물고기라면 주둥이 있고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좁아졌다가 이제 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승전결 같은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그림처럼 배치를 하면은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질문은 다음 거 이걸 읽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라 이랬어요. 질문을 먼저 보면 We show the following thus the author recommended to his audience 이랬어요. 자, 여러분 질문에서 포인트는 recommend라는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선택한 바로 봐요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뭐를 알아내라고요? recommend. 추천하는 바라 그랬잖아요. 그럼 추천하는 바는 선택항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대체 좋은 얘기겠지. 나쁜 일을 추천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1번. To deny the 해석이 안 돼요. The necessity of aging 이라는 말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화의 필요성. 그러니까 노화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노화돼요? 참나. 자, 노화가 무슨 필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막 사실 붙인 거죠. 게다가 노화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그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노화를 부인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게 말이 되려면 정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다. 무슨 노화하고 상관이 그리 있나 본데 노화의 필요성도 이상한 얘기다. 그다음 to rationalize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공부를 하십시오. rational이 무슨 말이에요? rational은 알죠? rational의 뜻이 합리적인. 그걸 모르면 그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IG의 뜻은 화예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rationalize의 뜻은 합리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리화한다는 거 그래 그 여러분 그런 거 합리화하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 있어요? 자, 합리화하는 건 그 사람 참 합리화하더라.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rationalize도 사실은 안 좋은 건데도 이렇게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런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합리화하라고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to act in an aboveboard manner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 더하기 이 단어 뭐 더하기 뭐? above 더하기 board예요. 그럼 보드는 바닥에 있고 보드는 바닥인데 그 위에서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추천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보드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보드 밑에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드가 있는데 판이 있는데 그 판 밑에서 한다. 왜? 좋은 일이라서 안 좋은 일이라서. 안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부끄러울 게 없다면 판 위에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네요. 다음, the necessity of a placid life of postponement. 선택항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황당한 단어가 있어요? postpone. 뜻. 미루다. 파워드 표제어예요. 자, 그럼 계속 미뤄라.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다음 5번에 to conduct themselves to feel the need to hide their deeds 이랬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hide죠. 출제자 얘기를 빨리 들으시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서 다음을 느끼도록 해라. 자기들 행동을 숨길 필요를 느끼도록 해라. 도대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핵심은 숨겨라 이런 얘기니까 숨기는 거는 above board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드 밑에서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숨기지 마라 이런 얘기였겠죠. 선택항을 잘 읽으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제가 이걸 해석을 했으면 조금만 해볼게요. 지금 이제 15분까지 좀 뭐 문제를 꼭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맞죠?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to keep clear of concealment 이렇게 들어갈 때 conceal이라는 동사가 뜻이 숨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 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아는 단어가 아니면 자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는데 concealment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또 keep clear of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그 다음을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계속 몰라요. 근데 계속 지금 몰랐으니까 더 다른 거를 읽어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읽어요. 예, 이 얘기를 다시 읽어요. Keep clear of concealment라는 첫 판에 나온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봤자 모르는 얘기를 계속 쌓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 conceal이라는 말이 뭐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conceal이 언제 쓰는 말이 conceal? 그 말이 뭐 숨기다, 얼굴 이렇게 뭐 잡티 같은 concealer하고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conceal이 숨긴다는 거니까 숨겨라,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자, clear라는 말의 뜻이 뭐니까? 깨끗한이면 깨끗하려면은 거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거기다 놔야지 깨끗해요. 그걸 치워야지 깨끗해요. 치워야지. 그래서 keep clear of가 결국은 숨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결국 이 얘기는 숨기라는 걸까 숨기지 말라는 걸까 이렇게 하고 그걸 붙잡고서 읽는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읽으면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엄청 괴로워요. 굉장한 고문이에요. 계속 읽고 읽으면 굉장한 고문이에요. 나중에 해설을 되게 자세히 해놨으니까 제가 지금 수업은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풀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뇌가
되게 매끈하게 잘 흘러가면 굉장히 오히려 힘이 나고 그렇지만 매끈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정보가 뭔지 모르면 정말 그건 잴 수 없는 고통을 아마 뇌가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문제 풀기 싫어하게 만들고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문장에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역시 빈칸을 빨리 봐요. 빈칸에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By using the expression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pump prim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as a description of public works projects the author implies that i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이 글을 정말 잘 읽어야지 본문을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한 70점 정도는 나오게끔 해놔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자격이 생기는, 다른 과목도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느 게 먼저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 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읽어야지 본문을 읽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pump priming. 다운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펌프가 뭔지를 알고 근데 프라이밍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프라임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좀 전에도 자, 소리는 primitive 이런 말의 뜻이 원시적인이라고 파워드에서 공부할 때 이게 first 이런 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프라임 사전이라든지 프리마돈나라든지 뭐 이런 말에 프리라는 게 먼저 뭐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을 이것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는데 Public Works Projects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Public Works Projects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공적인 어떤 뭐 작업, 작품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묘사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이 무엇을 함의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상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렇죠? 만만치 않을수록 선택항을 빨리 보세요. 펌프, 프라이밍하고 비슷한 말이 나오는지. 자, 1번을 볼게요. 이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자, 1번을 볼게요. useless라는 말이에요. 펌프, 프라이밍이라고 말하면 어디에서 useless라는 말을 찾아요? 펌프가 useless예요? 프라이밍이 useless예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이상해요. 자,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라고 한 거예요. Lower the human dignity. dignity 파워도 500개 표제어의 뜻은 존엄. 그럼 인간 존엄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펌프 프라이밍이라는 게 자꾸 말할수록 펌프는 뭔가 펌프지라는 거고 프라임은 처음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말일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왜 이렇게 험담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이상한 얘기예요. 이걸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That was pouring money down the drain. 여기 나왔네요. 아까 봤던 자 drain 무슨 말? 하수구, 배수구. 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가서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맞죠, 여러분? 선택항이 마이너스예요. 정답은 플러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4번이 providing business with initial impetus라고 하는데 자, initial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시작이죠. 자, 저기 또 무슨 말과? priming. 자, impetus가 파워도 500개 표제어예요. 뜻은 추동, 추동력, 힘 이거죠. 자, 그러면은 pump 따라서 답은 4번.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본문을 공부를 하려고 읽으시면 그때 글을 읽을 수 있어져요. 그러니까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틀릴까봐 두렵고 막 못할까봐 막 이러고서 그 글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과제를 먼저 잘 해결해 놓고 그다음 차분차분 읽으셔서 여기 이런 단어도 있고 이 표현도 있고 이 전치사는 뭘로 쓰였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일치 문제가 나오면 보통 선택항이 길죠. 선택항이 길 때는 빨리 선택항을 읽으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일치 문제도 첫 문장만 잘 읽고 선택항으로 바로 가거든요. 이런 방법은 이제 저랑 같이 문법 독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방법일 텐데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더 잘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자, scientists working in Central America 자, 그러면 working부터 아메리카가 scientist 수식했어요. 독해를 할 때도 언제나 글을 잘 읽으려면 주어 동사는 알아야 되니까 꼭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 이러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have discovered ruins. 자, 그럼 ruin 파워도 500개 표제어예요. 뜻은
망치다. 그래서 지금 명사니까 폐허라고 읽으면 좋죠. 예. 망하고 난 폐허를 발견했는데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palaces built by the ancient Mayan people at 여기.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키워드는. 자, 그러면은 읽다가 중요한 말들 동그라미 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ruins, 그다음 두 번째는 palaces, 그다음은 마얀. 마야, 잉카, 뭐 아즈텍 이런 문화도 마야다, 잉카다 이러면은 남미다 뭐 이런 정도는 아마도 여러분도 들어본 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야가 남미에 뭐 하여튼 거기에 궁이 있다. 뭐 그걸 발견을 했다 이 얘기죠. 자, 선택항 볼게요. 선택항을 보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항 안에 다양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항을 읽는 것 자체가 본문을 읽는 효과를 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선택항이 본문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선택항을 읽다 보면 본문에 이런 얘가 나오나 보다라고 본문 얘기를 추측할 수 있어진다고요. 그래서 선택항에 있는 정보끼리 비교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1번을 보면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palaces. 자, 키워드. palaces. Now, was built about 1,300 years ago. 자, 그러면 키워드는 1300. 이 숫자를 보시면 돼요. 예. 그냥 보면 나올 것 같네요, 아마도. 자, 2번. The area looks like a huge hill covered by jungle.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 jungle이라든지 hill이라든지 뭐 대략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13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안 보였다면은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3번 The palace was built by a Mayan king in the 7th century. 자,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건 7th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700년대라면은 숫자로 하면 몇 년이어야 하죠? 7세기다. 7세기다라고 하면은 숫자로는 600 어쩌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the Mayan people was at the height of power in Central America in Mexico. 이러면은 뭐 포인트는 height of power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대략 맞는 얘기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몇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숫자만 봅시다. 뭐 at the height of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숫자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숫자가 나오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It was built about 나와서 맞고, 그다음에 숫자가 그러면 740이니까 이거는 몇 세기? 8세기. 자, 그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게 함의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첫 줄을 잘 읽고 선택항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자, 그러면 Korean law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yesterday expressed support of legislation. 자, 그럼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다? 법 얘기다. 예, 법 제정에 관련한 얘기다. 그러니까 한국의 lawmakers, 국회의원들과 and government officials,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 expressed support for, 그래서 지지를 했다. 그러면 legislation, 어떤 입법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니까 법과 관련한 얘기다. 새로운 법. 이 법의 내용은 to put an interest rate ceiling 이랬고, 자, interest rate의 뜻은 이자율, ceiling의 뜻은 천정이에요. 천정. 그럼 이자율 천정이라 하면 이자율의 최고치, 예, 이걸 넘을 수 없는 이자율, 예, 그걸 정한다는 거죠. On local money lenders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 한국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무슨 하여튼 대출 할 때 그 대출 너무 이자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 동그라미 하죠. 그러면은 포인트는 이자율 천정.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restriction 일종의 제한이죠. restriction 아주 중요한 단어 파워드 표제어고, 자, restriction이 앞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의어고요? ceiling이요. 이걸 넘지 말라니까. 자, 이 제한은 abolished in 1998. 자, 그러면 abolish라는 중요한 동사의 뜻은 뭘까요? 폐지겠죠. AB 동그라미의 뜻이 away예요. 그래서 98년에 away 됐었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interest rate ceiling이 있었는데 98년에 이 ceiling을 없애가지고 천정을 모르고 뛰었던 거죠. 그래는 다시 한번 천정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선택항. 1번 The restriction on the interest rate started in January 1998.
자, 98년에 아까 어땠다고요? start가 아니라 abolish.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틀렸죠? 지금 맞는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질문이 함의된 게 뭐냐?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Korea is still suff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that began around in 1997. 자, 그럼 97년, 즉 IMF 때 시작했던 economic crisis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는 극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때요? 그 97년 그 위기를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극복했나요? 극복했죠. 예, 놀랍게 극복을 했죠. 그때는 진짜 너무 심각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 경제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조치가 다른 조치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97년 같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틀린 얘기일 것이다. 여전히 이건 좀 아니다. 자, 3번을 볼게요. The IMF 아시죠, 여러분? IMF. 그럼 IMF가 consider that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자율을 낮추면 자,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IMF는 그 뭐 이제 통화기금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방식은 우리들이 그때 되게 어려웠을 때 걔네들이 뭘 해줬던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려면 이자율이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이자율이 높을 때 빌려주고 싶어요? 이자율이 낮을 때 빌려주고 싶어요? 이자율이 높아야지. 그래 자기들이 받아가는 게 많으니까. 그쵸? 그럼 IMF는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랬고 줘서 우리를 이제 구제금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당시에 우리는 이자율이 높아야지 걔네들 우리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됐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 아는 얘기예요. 근데 IMF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낮은 이자율이 would not attract foreign investment 해서 외국 투자들을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그걸 꼭 글자를 봐야 아냐고요. 그쵸? 맞는 얘기네요. 4번 The legislation puts an interest rate ceiling of 200% a year on local money lenders. 여기서 확인할 건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이 숫자 200%까지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인지 200%면 아니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은 한 달에 200%라 그러면 1년이면은 1년 후에 200%면은 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 그럼 이제 그 숫자 확인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 the legislation will make it easier. 자, 그러면 이 법안이 다음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이랬는데 뭐가 쉬워지냐면 그 for those with poor credit 하는 그 이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자, 생각해 봅시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빌려요? 그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은행 가서 빌려요? 사채업자한테 빌려요? 사채업자. 예. 근데 사채업자들이 이 조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돈이 이 사람들 기분 안 좋아할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 가서 빌려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to borrow money from major banks.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major banks가 가난한 사람은 더 빌려준다? 그 가난하다기보다 이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인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더 빌려준다. 그러진 않죠. 틀린 진술이라는 거는 본문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본문을 읽고 선택하면 봤어봐요. 지쳐가지고 읽히질 않는다고요. 본문에서 막 글쓴이에게 화내다가 출제자와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글쓴이와 씨름하다가 자, 그러면 빈칸 문제. 이것도 꽤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여기 마지막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마지막에 밑줄. 근데 이런 거예요. 좀 요령을 생각하시라고요. 마지막에 밑줄을 그었다는 건 자, 여러분 무슨 뭐 마지막을 이제 한자로 하면 미, 꼬리 밑자. 자, 띠미 일관, 수미 일관. 예. 마지막에 밑줄을 그었다는 건 첫 문장하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정직하게 뭐 그 정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아무 생각 없이 막 읽고 계속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밑줄을 그었으니까 주제와 관련한 것일 거다. 마지막 앞부분에서 힌트를 찾고 선택한 걸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려가지고 확인을 하려면 첫 문장을 보자.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하는 연습 평상시에 하자는 거죠. 알겠죠? 제 말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독해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뭐 독해를 이제 학원에서나 이렇게 배울 때 흔히들 다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열심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치 단어를 그냥 이렇게 열심히 리스트 잡아가지고 외우는 거나 그런 거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관용적 표현할 때 여러분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이기다 얘를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표현 생각나요? 그러니까 탐욕이 그녀를 이겼다라고 할 때 그 표현 get the better of her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억이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겠어요? 진짜예요? 나는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더 좋은 걸 얻었대잖아요. 그게 기억하십시오. 아니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 그녀로부터 더 좋은 걸 얻었다. 그럼 내가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쟤를 패배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분절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get the better of her 이렇게 기억이 나고 surveillance라는 것도 위에서 본다 연습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요령 그 일종의 좋은 요령인데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리스트 잡아가지고 외우고 막 이런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을 하는 거나 독해를 이렇게 계속 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요. 머리를 안 쓰잖아요. 머리를. 심플리 말해서 머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읽을 때 이제 머리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읽어보면 되게 기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found that부터. 예,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꼭 저기 대문자를 봐야 되냐고. 그쵸? 꼭 대문자로 시작할 게 아니라 found that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and found that 뭘 발견했냐면 children raised on farms 가로 닫고 열고 닫고 했어요. 핵심어는 farm이네요. 맞죠? 농장 are less likely to be influenced by allergies, asthma and autoimmune diseases. 그럼 디지즈 떨어진다. 디지즈 적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 나는 에스마를 모른다 막 괴로워하고 오토 이뮨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농장의 애들이 어떻다. 병 안 걸린다. 그렇죠? It sometimes seems 하면서 가끔 어때 보이냐면 하고 아까 하던 얘기랑 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기억할 단어는 절대 에스마가 아니고 오토 이뮨도 아니고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뭐하고 뭐 farms 그다음 disease X. 자 그러면 1번 people avoid on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자, 무슨 헬스 라이프를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2번 leading a rural life boosts immunity 괜찮아요? 자, rural이 아까 있던 무슨 말하고 마찬가지니까 farm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immunity 역시 표제어죠. 예. 그래서 이제 맞다는 얘기예요. 파워드 500개 표제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걸 독해하다가 아실 텐데 제가 요새 무슨 책을 이제 원서 책을 오래간만에 좀 어려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학 책인데 그래서 한 3줄을 읽었는데 3줄 안에 7단어가 파워드 표제어야. 3줄 안에 7단어가 다다다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많이 쓴다 싶고 오늘 받으신 자료 그래서 그것부터 읽어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 rural life를 이끄는 것이 이거 괜찮아요. 3번을 볼게요. Pollutants can trigger allergy effects 했는데 자, trigger라는 좋은 단어 모르셨으면 공부를 하세요. 뭔가 시작, start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들을 방아쇠를 땅 당겨가지고 시작하게 만든다는 건데 잠깐만.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단어 2개가 뭐였어요? 2단어? farm하고 disease X. 자 그거하고 오염 물질들이 allergic effect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allergic effects가 disease에 해당할 텐데 farm하고 pollutants하고 관련이 농장에 pollutants가 많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염 물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갑자기 농장 얘기를 하고 건강하고 잘 좋다가 이제 오염 물질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상관이 없죠. 자, 4번을 볼게요. As we are cleaner, we get sick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cleaner라는 말이 더 깨끗할수록 더 아픈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럼 아까 농장은 어때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농장은 안 깨끗하죠. 농장에
농장에 가면 뭐 이렇게 많잖아. 벌레도 많고 그 소똥 돼지똥 뭐 많잖아요. 그래서 흙먼지 날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먼지도 날리고 막 이러는데 그럴수록 걔네들이 더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같은 데는 사실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더 병에 걸린다. 말이 되긴 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의 차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이 글이 결국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글의 포인트는 rural life. 예. 시골에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4번의 포인트는 깨끗함과 병의 관계를 얘기하려는 것인지. 그래서 첫 문장을 읽어서 시골 얘기를 막 쭉 해. 시골이 참 이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답을 2번으로 하시고. 첫 문장에 그냥 이 위생과 건강, 면역성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하고 알겠죠? 자, 그럼 올라가서 첫 문장을 보시면 수미일관 할 테니까요. 자, given으로 시작을 해요. given 주어져 있으니 이걸 고려할 때 이런 말이고 how little we know about our inner ecology는 해석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carpet bombing, it 잘 모르겠고 might not always be the best idea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단어들을 너무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뭐. 단어들을 너무 모르면 이제 이 문장이 첫 문장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읽으셔야죠. 자, it would put it very I would put it very bluntly. Margulis told me when you advocate your soaps 여기 해석 잘 되네요. 자, 이걸 보죠, 그렇죠? When you advocate your soaps, 자, 포인트는 soap. 답 4번. 그것만 알고 싶잖아요. 자세한 모든 얘기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시골 얘기인지 청결 얘기인지 그것만 알고 싶잖아요. 됐죠? 예. 15분 됐습니다. 뒤에 문제 같이 잘 못 풀어서 아쉽지만 해설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풀었죠? 많이 풀었죠, 여러분? 예. 잘 지내십시오. 예. 그리고 내년에도 많이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